일부 대기업들은 돈을 주체를 못해서 어디다가 투자할까 하고 그 고민들 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 자산가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외감, 허탈감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볼까 하고, 이 참 정말 그 많은 고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딱 그런 세상에 지금 맞닥뜨려 있다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TV의 차길집입니다. 참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정말 많은 서민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분들 30, 40대들 혹시 전세라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돈 벌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허탈해야 하는 분들 상당히 참 힘들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심리를 그렇게 자극을 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 서울 아파트 93% 올랐다는데, 이 93% 올랐다는 거 사실은 저는 인정 못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서울에 뭐 아파트 32평짜리까지 있는데 3년 만에 세 더블 올랐답니다. 세 더블 6억 5천만 원이 한 18억 정도.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 서울 아파트 93%가 올랐다고 이렇게 경실련에서 놓았는데, 정부에서 통계청에서는 얘기하기로는요, 국토부 현재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는 17% 올랐다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지. 문재인 정부라커는 이 자빨 쳐죽일 놈들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17% 올랐답니다. 문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왜 문가 같은 그런 인간 진짜 말종을 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민들이 고생들 할까요? 참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집값을 뭐 잡겠다고 뭐 오만 별 수작을 다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실련에도 얘기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전다 속임수고 왜곡된 부동산 정책. 이 통계. 지금 하나 낱낱이 들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뭐 사람이 현 정부 다시 내년에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윤석열 파일 삼면서 그렇게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재생산하는 언론 개쓰레기들. 옛날에 그 예창 대통령 후보 아들내미 뭐 온갖 파일을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낙마시키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일 없는 것처럼 싹 입 닦아버리고. 저는 뭐 요 정도를 하고, 정치인들 보면은 구린내가 나도 쳐 죽일 구린내가 나서 저런 놈들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들 왜 좋아합니까? 아이고, 우리 서민들 덩쳐먹는 놈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말입니다. 하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땅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잡은 땅 한 필지로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자. 잘 잡은 땅 한 필지면은 그야말로 가족이 풍요롭게 먹고 산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실은 연구를 합니다. 땅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 이 부동산이 폭락이 온다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년, 내후년이든 언제든 결국 오겠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살아남는데 아파트는 못 살아납니다. 제가 아파트 뭐 한때 8채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아파트에 모르겠습니까? 아파트. 지금은 좋습니다. 춤을 추고 좋습니다. 좋은데 하얗게 접어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뭐
그냥 붕어빵이나 다름없죠. 빵빵빵빵 찍어가지고 그냥 해놨는데, 지금도 그래서 잘 잡은 땅 한 방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 것인가? 상업지는 너무 비싸고, 걸린 생활시설도, 자리도, 걸린 생활용지도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개인이 잡기에는 지금은 너무 비싸요. 서울 수도권에. 지금 다녀보면. 그래서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이주자 택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딱지권을 좋은 걸 갖다가 이주자 택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딱지를 가지고 있다가 택지를 분양받은 거죠. 근데 그걸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피가 너무 많이 붙었고, 또 피를 갖다가 전다 hen찰로 달락합니다. hen찰로 달랐기 때문에 그 많은 hen찰을 몇 억씩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또 만들었다, 그걸 샀다 할지라도 집을 지었을 때 만일에 3억이고 5억이고 피를 줬다면 그걸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자료를 우리 집을 지으면서 부풀린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5억을 줬다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못 만들어내면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꼴듯이 다 남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주자 택지를 놔주고 선수들끼리 하고는 놔주고요. 택지 개발이 신도시라든지 준신도시급 한 만 몇천 세대 이런 서울 수도권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는 의뢰의 택지가 나옵니다. 단독주택지, 전용주거지, 그리고 다가구주택지. 전용주거지는 보통 보면 한 가구 내지 두 가구가 살 수 있게끔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전반적으로 한 5가구 살도록 해놨고, 용적률을 갖다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어떤 곳은 150%, 어떤 곳은 180%, 근 200%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덩치가 상당히 커지죠. 전반적으로 요즘은 한 180%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지. 상가주택지를 좋은 걸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주택지를 입지가 좋은 걸 딱 잡아놓으면은, 그리고 상가주택지를 보실 때는 전에는 뭐 50평, 60평, 70평짜리가 대다수 많았는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한 70몇 평에서 약 한 120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잡을 때는 필수적으로 90평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 나오고 여러 가지 집을 지은 사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은, 그 설계를 내보면은요, 90평이 넘어야만이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90평 이하짜리는 설계를 내보면 상당히 계단도 좁고 모든 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 크면 클수록 영 유리하죠. 집을 여유 있게 질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한 98평이나 한 100평 정도 선에서 상가주택지를 갖다가 대단지라든지 어느 정도 뭐 한 2, 3만 가구가 있는 그런 곳에 상가주택지가 지금 앞으로 점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금단 신도시에도 상가주택지 엄청 나옵니다. 조만간 엄청 나오는데, 그런 걸 준비를 딱 해놨다가, 근데 처음에 이제 보면은 상가주택지는 입찰제입니다. 전용주거지하고 다가구주택은 그냥 분양을 하고 추첨제입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데, 추첨이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그런데 상가주택지는 이제 입찰제이기 때문에 내정 가격이 평당 운전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 선입니다. 요번에 이주자 택지 한 걸 보니까 약 450만 원에서 평당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산 신도시 보니까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판교 신도시의 상가주택지 요번에 몇 필지 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경기공사에서 했는데요.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오는데, 거기서 그 이후에 탐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땅에. 그러니까 땅을 딱 보고,
정말 이 땅을 잡으면 내가 평생 여기서 묵고 살 수 있는 땅이냐, 이걸 판단을 잘 내려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00만 원 평당 놓았다면은 보통 120%에서 130%를 써야만 합격한다. 130%.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750만 원 정도 써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때는 750만 원의 경우는 장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0만 원 미친놈 1000만 원 써보면은 그야말로 낙동을 오래 하니까 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계산을 너무 많이 높게 해버리면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한 해로 전에 그게 순위 흘렀죠. 그 삼성동에 그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지금 가져갔는데, 그걸 따내기 위해서 대기업이 삼성이다 뭐다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는데, 딴 사람들은 한 2조 몇천억, 3조 몇천억, 5조 미만을 지어였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너무 탐이 나니까 거기다가 사업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조를 집어엿었습니다. 그래서 까고 보니까 너무 차이 나 보니까 저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래 봐 있었다. 아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그 땅이 탐이 났으면 10조를 넘게 집어였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지금 지가가 올려가지고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료에 나오더라고. 따블도 훨씬 더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가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묵고 살 수 있는 땅이라면은 한 번쯤 딴 방법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